3월 28일 토요일 10분 주식시장 기록 1. 오늘 시장 한 줄 요약. 오늘 시장은 중동 전쟁 리스크 달러 급등 반도체 쇼크 여진이 동시에 이어진 하루였다. 국내 증시는 휴장이었지만 해외 금융시장은 여전히 불안정했고 특히 미국 증시, 비트코인, 유가, 환율이 동시에 흔들리면서 월요일 국내장에도 부담을 남기는 흐름이 나왔다. 즉 오늘은 쉬는 날이었지만 월요일장을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절대 쉬는 날이 아니었던 날이었다. 2. 글로벌 시장 흐름 요약. 미국 증시 다우 마이너스 1.73%, 나스닥 마이너스 2.15%, S&P 500 마이너스 1.67%. 미국 3대 지수는 다시 크게 하락했다. 핵심은 여전히 같다. 오늘 미국장이 약했던 이유는 세 가지다. 중동 확전 우려, 이란 마이너스 이스라엘 충돌이 단순 긴장을 넘어 실제 확전 가능성으로 시장에 반영되고 있다. 미국의 군사 개입 가능성, 호르무즈 해협 봉쇄 우려, 원유 공급 차질 가능성, 트럼프의 추가 군사행동 시사. 이 네 가지가 한 번에 시장 불안을 자극했다. 유가 급등, WTI 7% 급등, 장중 $100 돌파. 유가가 이렇게 급등하면 시장은 바로 두 가지를 걱정한다. 인플레이션 재자극, 연중 금리 인하 기대 후퇴. 즉 유가 상승은 단순 에너지 문제가 아니라 증시 밸류에이션 전체를 압박하는 변수다. 기술주 반도체 불안 지속. 구글의 터보 캔트 공개 이후 메모리 반도체 수요에 대한 시장 해석이 계속 엇갈리고 있다. 메모리 덜 쓰는 기술이니 악재다. 오히려 AI 확산으로 총수요는 더 늘 수 있다. 이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 반도체 지수는 오늘도 약세였다. 미 반도체 지수 마이너스 1.69%, 즉 시장은 아직 이게 진짜 악재인지 과도한 해석인지를 완전히 결론 내리지 못한 상태다. 3. 오늘 가장 중요한 매크로 변화, 환율 급등, 원달러 1511.4원 마감, 달러엔 160엔 돌파, 엔화 약세는 1년 8개월 만의 레벨.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은 단순히 주가만 보는 장이 아니라 달러 강세 외국인 이탈 압력으로 바로 연결되는 장이기 때문이다. 특히 원달러가 1,500원 위에서 계속 버티거나 더 오르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한국 증시로 다시 들어오기가 훨씬 부담스러워진다. 즉 월요일 국내장에서 주가보다 먼저 봐야 할 게 환율일 수도 있다. 비트코인 급락, 비트코인 마이너스 5%, 66,000달러 붕괴. 비트코인까지 같이 밀렸다는 건 오늘 시장이 단순 주식 조정이 아니라 전반적인 위험 자산, 회피 리스크 마이너스 오프 흐름이었다는 뜻이다. 쉽게 말하면 주식만 빠진 게 아니라 돈이 위험한 자산 전체에서 빠져나가고 있다는 신호다. 4. 오늘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뉴스 해석. 터보컨트 진짜 메모리 악재일까? 오늘도 시장의 핵심 이슈 중 하나는 구글의 터보컨트였다. 이 기술은 AI 모델이 사용하는 메모리를 기존보다 훨씬 적게 쓰게 해주는 압축 기술이다. 그래서 시장은 바로 그럼 HBM D램 덜 필요한 거 아니야? 이렇게 먼저 반응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메모리를 덜 쓴다와 메모리 수요가 줄어든다는 완전히 다른 말이라는 점이다. 오히려 해석을 잘해보면 AI 서비스 운영 비용이 낮아지고 더 많은 기업이 AI를 도입하고 더 많은 추론 서비스가 생기고 전체 AI 사용량이 늘어나면 결국 총 메모리 수요는 다시 증가할 수도 있다. 즉 지금 시장은 기술 자체보다 그 기술을 너무 단순하게 해석하면서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 가깝다. 그래서 오늘 나온 흐름 중 오히려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다. 터보컨트 이슈 속에서도 반도체 수출 전망은 여전히 강하다. 3월 수출 700억 달러 돌파 가능성, 반도체 수출 호황 지속 기대, 즉 주가와 펀더멘털이 잠깐 엇갈리고 있는 구간으로 볼 수 있다. 삼성전자 관련 포인트. 오늘 나온 뉴스 중 시장 심리에 꽤 의미 있었던 건 이것이다. 삼성전자 외국인 지분율 12년 만에 최저, 이달 외국인 15.5조 순매도. 이건 단순 수급 데이터가 아니라 현재 한국 시장이 어떤 압박을 받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즉 지금 삼성전자는 실적 문제보다는 환율 외국인 자금 이탈 글로벌 리스크의 영향을 더 크게 받고 있는 상태다. 다만 이런 구간은 반대로 말하면 수급 쇼크가 진정되면 반등 탄력도 커질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하다. 그래서 월요일에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흐름은 시장의 체온계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5. 오늘 눈에 띄는 개별 테마, 3,000당 제약, 인슐린 모멘텀으로 3개월간 370% 폭등, 코스닥 시총 1위 부각. 이건 단순 종목 강세를 넘어서 현재 시장이 얼마나 강한 모멘텀 종목 쏠림 장세인지 보여준다. 즉 지금 시장은 지수는 흔들려도 돈은 완전히 빠져나간 게 아니라 강한 스토리가 있는 종목으로 쏠리고 있는 장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월요일도 전체 지수보다 테마와 수급이 강한 종목이 더 중요할 수 있다. 6. 오늘 시장이 월요일 국내장에 주는 의미,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다. 국내장은 쉬었지만 오늘 나온 모든 재료는 사실상 월요일장 초반 방향성 힌트를 준다. 월요일 국내장 핵심 해석. 일장 초반은 일단 부담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지금 외부 환경이 좋지 않다. 미국 증시 하락, 반도체 약세, 유가 급등, 환율 상승, 비트코인 하락, 중동 리스크 확대. 이 정도면 월요일 한국 시장은 장 초반의 반도체 성장주 중심으로 경계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공포 과잉이면 되돌림도 가능하다. 다만 중요한 건 시장이 이미 최근 며칠간 반도체와 외국인 매도로 꽤 많이 흔들렸다는 점이다. 즉 월요일은 추가 폭락장이라기보다 과도한 공포가 또 한 번 나오는지 아니면 저가 매수가 붙는지 확인하는 장이 될 가능성이 크다. 3. 결국 핵심은 외국인 환율 반도체. 월요일장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건 딱 3개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흐름, 외국인 순매도 강도, 원달러 환율 1,510원대 유지 여부. 이 3개가 안정되면 오늘 해외 악재는 단기 충격으로 끝날 수 있다. 반대로 이 3개가 더 악화되면 월요일은 생각보다 더 흔들릴 수 있다. 7. 오늘의 결론.
결론. 오늘 시장은 쉬는 날이었지만 실제로는 월요일장을 미리 흔들어 놓은 날이었다. 핵심은 단순하다. 중동 리스크는 유가와 환율을 자극했고 터보컨트는 반도체 심리를 흔들었고 달러 강세는 외국인 수급 부담을 더 키웠다. 즉 지금 시장은 실적이 무너져서 빠지는 장이 아니라 리스크와 해석이 가격을 흔드는 장이다. 이럴 때 가장 위험한 건 뉴스 헤드라인만 보고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다. 지금 필요한 건 공포가 아니라 체크포인트 중심 대응이다. 8. 월요일 주식시장 가설. 이번 장은 정답 맞히기보다 시장이 무엇을 가격에 반영하는지를 읽는 게 더 중요하다. 이제 제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지금 시장에서 월요일에 오를까요? 떨어질까요? 이 질문 자체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장은 단순히 실적이나 경기만으로 움직이는 장이 아니라 전쟁 리스크, 환율, 유가 기술 변화, 외국인 수급이 동시에 부딪히는 장이기 때문입니다. 즉 지금은 하나의 뉴스가 하나의 방향을 만드는 장이 아니라 여러 개의 힘이 서로 당기고 밀면서 가격을 만드는 장입니다. 그래서 월요일장은 예측보다 가설을 세우고 확인하는 방식으로 보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핵심 축은 딱 4개입니다. 월요일장을 결정할 핵심 사요소. 1. 반도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다시 중심을 잡는지. 2. 외국인 수급 계속 던질지 아니면 매도가 둔화되는지. 3. 환율. 원달러가 1,510원 위에서 더 튀는지. 4. 유가. 중동 리스크가 단기 공포로 끝나는지 장기 비용 충격으로 가는지. 이 4개를 기준으로 보면 월요일장은 크게 3가지 시나리오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시나리오 1. 공포 과잉 해소 시나리오. 장 초반 흔들리지만 결국 낙폭 축소 혹은 반등 시도. 이 시나리오는 개인적으로 가장 먼저 체크해야 하는 기본 시나리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은 이미 며칠 동안 꽤 많은 악재를 가격에 반영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 최근 시장은 이미 중동 전쟁 리스크, 원달러 1,500원 돌파, 외국인 대규모 매도, 터보컨트 충격, 미국 반도체주 급락 이런 것들을 연속으로 맞고 내려왔습니다. 즉 월요일 장에서 중요한 건 악재가 또 나왔느냐보다 이미 나온 악재를 시장이 더 이상 세게 반응하느냐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시장은 늘 새로운 악재보다 악재에 대한 반응의 강도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같은 나쁜 뉴스가 나와도 어떤 날은 5% 폭락하고 어떤 날은 마이너스 1%로 버티고 어떤 날은 오히려 장중 회복합니다. 그 차이는 뉴스 자체가 아니라 시장 내부 체력과 포지션 구조에서 나옵니다. 지금 반도체와 지수는 이미 꽤 많이 맞은 상태이기 때문에 월요일에 만약 유가가 더 폭등하지 않고 환율이 1,510원 부근에서 진정되고 외국인 매도가 예상보다 약해지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시초가 부근에서 버텨준다면 그 순간 시장은 이건 추가 악재라기보다 이미 반영된 악재였구나 라고 해석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공포 과잉 해소 구간입니다. 왜 이 시나리오가 가능한가? 이건 시장의 기본 원리와 연결됩니다. 주가는 늘 실제 사실보다 예상보다 더 나쁜가? 덜 나쁜가로 움직입니다. 즉 월요일장은 악재가 있느냐 없느냐보다 사람들이 상상한 최악보다 덜 나쁜가가 훨씬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주말 동안 뉴스가 많이 쌓였기 때문에 오히려 월요일 시초가의 공포가 한 번에 반영된 뒤 장중에는 되돌림이 나오는 구조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특히 한국 시장은 최근 개인 대기 자금과 저가 매수 성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장 초반 과도한 하락이 나오면 기관이나 개인이 바로 받는 구조가 다시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가 맞다면 어떤 그림이 나오나? 코스피는 장 초반 약세 출발, 삼성전자 하이닉스 시초가 흔들림, 외국인 초반 매도는 나오지만 강도 둔화, 장중 낙폭 축소, 코스닥 개별 모멘텀 종목이 더 강하게 회복. 즉 이런 그림이 나오면 월요일장은 폭락장이 아니라 공포 확인 후 되돌림장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시나리오 2. 지수는 버티는데 계좌는 아픈 장 시나리오. 가장 조심해야 하는 현실적인 경우 사실 개인적으로 월요일에 가장 조심해야 하는 건 이 시나리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건 겉으로는 시장이 버티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대부분 종목이 힘든 장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코스피 별로 안 빠졌네 라고 느끼는데 정작 자기 계좌는 훨씬 더 많이 빠지는 날이 있죠. 그 이유는 시장 전체와 내 종목의 방향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장이 나올 수 있나? 지금 시장은 돈이 시장 전체에서 빠지는 게 아니라 더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곳, 더 강한 스토리가 있는 곳으로 쏠리는 장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자금은 대체로 이렇게 움직입니다. 외국인 대형 반도체 지수 영향 큰 종목 정리, 기관 낙폭과대 대형주 일부 매수, 개인 테마, 바이오, 로봇, 개별 모멘텀 추격 또는 저가 매수 이런 구조가 겹치면 결과적으로 지수는 버티는데 시장 내부는 굉장히 약한 날이 나옵니다. 즉 월요일에 만약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어느 정도 버티고 금융주나 일부 대형주가 지수를 받쳐주는데 중소형 성장주, 2차전지, 테마주, 코스닥 종목들이 계속 밀리면 겉으로는 생각보다 시장 괜찮네? 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체감이 훨씬 더 안 좋은 장이 됩니다. 이게 바로 체감 하락장이 지수 하락장보다 더 무서운 이유입니다. 왜 이 시나리오가 중요하냐? 왜냐하면 이런 장에서는 사람들이 방향을 잘못 읽기 쉽기 때문입니다. 지수가 버티니까 괜찮아졌네 하고 들어갔다가 정작 수급이 약한 종목에 들어가면 계좌만 계속 깎일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환율, 유가,
외국인 수급이 동시에 흔들리는 구간에서는 시장이 좋은 종목까지 다 같이 오르는 장으로 가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이런 장은 살아남는 종목과 죽는 종목의 차이가 훨씬 커지는 장입니다. 즉 월요일은 지수보다도 어떤 업종과 어떤 종목에 돈이 실제로 붙는지를 봐야 합니다. 이 시나리오가 맞다면 어떤 그림이 나오나? 코스피는 보합권 또는 약보합,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버티거나 약반등, 그러나 코스닥, 테마주, 개별주 체감은 약함, 상승 종목수보다 하락 종목수가 많아짐, 계좌 체감상 시장보다 훨씬 안 좋은 날, 이 경우 시장은 겉으로는 안정돼 보여도 실제로는 내부 에너지가 약한 장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시나리오 3. 한 번 더 크게 흔드는 확인장 시나리오. 진짜 위험한 경우는 악재 그 자체보다 악재의 연결이다. 이제 가장 보수적으로 봐야 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이건 단순히 월요일도 좀 빠질 수 있다 수준이 아니라 시장이 한 번 더 리스크를 강하게 가격에 반영하는 경우입니다. 이 시나리오는 악재 하나 때문에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 악재가 서로 연결되면서 나오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이걸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시장은 하나의 뉴스보다 뉴스들이 서로 연결되기 시작할 때 훨씬 크게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어떤 연결이 가장 위험하냐? 지금 가장 위험한 연결은 이겁니다. 중동 리스크 유가 상승 인플레 우려 금리 부담 달러 강세 외국인 이탈 반도체 성장주 추가 하락 이 연결고리가 완성되면 월요일장은 생각보다 훨씬 더 거칠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단순한 뉴스 충격이 아니라 자산 가격 전체를 압박하는 거시 변수의 연결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제일 위험한 변수는 환율이다. 많은 사람들이 주가만 보지만 사실 월요일장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훨씬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시장은 외국인 수급 영향이 매우 큰 시장이고 외국인 입장에서 환율은 곧 수익률입니다. 예를 들어 주식을 사서 5% 벌어도 환율이 불리하게 움직이면 외국인 입장에선 실제 수익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원달러가 1,510원 위에서 더 튀기 시작하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굳이 지금 한국에서 위험을 더 가져갈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 강해집니다. 이게 바로 환율이 주가보다 더 무서울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유가가 여기서 더 오르면 왜 위험한가? 유가는 단순히 기름값이 아닙니다. 유가가 오르면 운송비 오르고 원재료비 오르고 기업 마진 줄고 물가 다시 올라가고 금리 인하 기대가 약해집니다. 즉 유가 급등은 시장의 거의 모든 밸류에이션에 부담을 줍니다. 특히 지금처럼 이미 미국 장기금리와 달러가 예민하게 움직이는 구간에서는 유가 100달러 돌파가 단순 뉴스가 아니라 시장 전체 할인율을 다시 올리는 변수가 됩니다. 이게 진짜 위험합니다. 이 시나리오가 맞다면 어떤 그림이 나오나? 코스피 시초가부터 개파락, 삼성전자, 하이닉스 재차 밀림, 외국인 매도 강도 재확대, 원달러 환율 급등, 기관 방어 약화, 코스닥까지 동반 압박. 이 경우 월요일장은 단순 조정이 아니라 시장이 아직 공포를 다 반영하지 못했다는 확인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결국 월요일에 가장 가능성 높은 건 뭘까? 이제 가장 현실적인 결론을 말해보겠습니다. 현재 데이터와 구조만 놓고 보면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건 시나리오 1과 시나리오 2의 혼합형입니다. 즉, 장 초반은 분명 부담이 있을 가능성이 높고 하지만 이미 악재가 많이 반영된 만큼 장중엔 낙폭 축소 시도나 저가 매수가 들어올 수 있고 다만 시장 전체가 강하게 좋아지기보다는 종목별로 온도차가 굉장히 큰 장. 이 그림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현실적입니다. 쉽게 말하면 월요일장은 폭락장보다 불안하지만 버티는 장일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다만 이건 어디까지나 환율과 외국인 수급이 더 악화되지 않는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즉 월요일장은 결국 주가보다도 외국인이 얼마나 더 파는지 환율이 얼마나 더 튀는지 이 두 가지가 먼저 결정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월요일 장에서 가장 중요한 태도, 지금 같은 장에서 제일 위험한 건 하나입니다. 내가 보고 싶은 방향으로 시장을 해석하는 것. 예를 들어 들고 있으니까 반등할 거라고 믿거나 무서우니까 무조건 더 폭락할 거라고 믿거나 이런 식으로 감정으로 시장을 해석하면 대부분 대응이 꼬입니다. 지금 필요한 건 강한 확신이 아니라 좋은 체크리스트입니다. 그래서 월요일 장은 딱 이것만 보면 됩니다. 월요일 장 체크리스트 1.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시초가 밀린 뒤 회복하는지 아니면 저점 이탈하는지 2. 외국인 수급 또 1조 이상 던지는지 아니면 강도가 줄어드는지 3. 원달러 환율 1,510원 위에서 더 튀는지 아니면 진정되는지 4. 유가 100달러 위 안착인지 아니면 과열 진정인지 5. 시장 내부 체력 지수보다 상승 종목수 하락 종목수주도 업종 확인 최종 결론 월요일 장은 단순히 오른다 vs 떨어진다로 볼 장이 아닙니다. 이번 장의 핵심은 시장이 악재를 얼마나 더 가격에 반영할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구조상 가장 중요한 건 뉴스 헤드라인보다 반도체 외국인 환율 유가입니다. 즉 월요일 장은 예측보다 확인과 대응이 중요한 장입니다. 그리고 이런 장에서 가장 좋은 투자자는 정답을 맞히는 사람이 아니라 시나리오를 준비한 사람입니다.